AI, 이게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 혁명에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말이죠. 오늘 바로 그 투자 청사진 전문가 분석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어치울까요? 사실 모든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문가들 예측이 진짜 놀랍습니다. 딱 2030년까지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죠. AI랑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지금보다 무려 2배,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증하는 거죠. 아니, 2~3배가 얼마나 되냐고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수십 개, 진짜 많게는 100개를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건 수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에너지 투자 기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가 이렇게 전기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엄청난 호재가 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S&P 글로벌이랑 491 리서치 자료인데 되게 흥미로워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진짜 주목할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란 말이죠. AI 에너지 전쟁의 진짜 격전지가 어딘지 딱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전기 유틸리티, 또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 기업들이죠. 이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느냐? 이 분석에서 딱 꼽은 3개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티커는 CAG입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AI 원자력 순수 플레이어예요. AI가 원하는 전기를 원자력으로 딱 직접 공급하는 가장 직관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죠. 왜 이 회사가 그렇게 주목받냐면요. 이미 이름만 되면 알만한 빅테크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랑 20년짜리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이걸 우리가 PPA라고 부르죠. 이게 한번 맺어두면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실적 모멘텀이 엄청나겠죠? 게다가 앞으로 이런 계약이 더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아주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넥스트에라 에너지, NEE입니다. 이 회사의 캐릭터는 균형 잡힌 하이브리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AI라는 성장 날개를 다는 딱 그런 모델이죠. 전략이 아주 똑똑해요. 기존의 전기 사업으로는 안정적으로 수익 내면서 배당도 꼬박꼬박 늘려주고요. 동시에 구글이랑 또 장기 계약을 맺거나 멈춰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돌려서 AI 쪽 성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2마리 토끼를 다잡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자는 비스트라, VST입니다. 이 친구는 캐릭터가 좀 다릅니다. 공격적인 레버리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거죠. 천연가스랑 원자력 자산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성장에 베팅하는 회사입니다. VST의 무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지 보여주는 이비다 성장률 전망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미 데이터 센터랑 맺어놓은 계약 잔고가 어마어마합니다. 미래에 들어올 돈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물론 주가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그만큼 한번 터지면 크게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공격적인 투자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회사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CG는 순수 플레이어, AI 테마에 가장 직접적으로 베팅하는 거고요. NE는 균형 잡힌 하이브리드, 안정성과 성장을 둘 다 잡는 선택지, 그리고 VST는 공격적인 레버리지, 화끈한 성장을 노리는 거죠. 이 세 가지 캐릭터만 기억하셔도 포트폴리오 짜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까요? 즉,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까? 이 문제죠. 이번에는 이 분석 자료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부터 봐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투자는 몰빵이 아닙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한 20% 정도를 할당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AI 성장주나 배당주 같은 다른 자산들이랑 같이 담아서 분산하는 전략이 일부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할 전기 에너지 20% 안에서는 어떻게 비중을 나눌까요? 여기서 제안하는 걸 보면 가장 핵심인 순수 플레이어 CNG에 제일 많은 8에서 10%를 담고요. 그 다음 안정적인 하이브리드 NEE에 6에서 8%, 마지막으로 공격수 VST에 4에서 6% 정도를 배분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중을 보면 전략이 딱 보이죠? CEG랑 VST. 이 두 종목으로는 공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NEE로는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이고 꾸준한 배당도 챙기는 거죠. 공격수와 수비수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균형 잡힌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또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지침, 말 그대로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죠. 특히 공격수인 CEG랑 VST는 막 오를 때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최근 고점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빠졌을 때 일단 한번 들어가고, 만약 거기서 더 빠져서 20% 가까이 하락하면 그때 한번 더 사는 거죠.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라는 겁니다. 사는 것만큼 파는 것도 중요하죠. 이익 실현 원칙도 명확해요. 공격수들, CAG랑 VST가 단기간에 40에서 50%나 올랐다? 그럼 일단 절반은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NE는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다른 좋은 기회를 찾아보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투자에 리스크가 없을 순 없죠. 예를 들어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거나 금리가 다시 오른다거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생각보다 느려진다거나 하는 변수들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위험 신호가 보이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선에서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나왔던 PPA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전력 구매 계약.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발전소랑 큰손 고객,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이랑 맺는 장기 구독 계약 같은 거예요. 파는 쪽은 안정적으로 돈 벌어서 좋고, 사는 쪽은 전기 끊길 걱정 없어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핵심적인 계약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AI 발전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게 어쩌면 반도체 칩이 아니라 바로 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최첨단 기술의 미래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에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꼭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